시장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제가 평생 이곳에서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채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오현숙 사장 역시 잔뜩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가게 밖으로 나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가던 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깍듯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까딱이며 지시를 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왕국의 왕과도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수십 년 전 제 손으로 떠나보냈던 아기, 사진 속에서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내 아들,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내 피부치, 눈앞에 이 청년이 바로 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그가 단단한 팔로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노망 났어요? 당신이 자식 버린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 타령이야? 오 사장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부축하고 있던 아들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오현숙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서늘하고 강력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오현숙 씨, 맞습니까? 그는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짓했고 비서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점주로 있는 프랜차이즈 만나반 참본사, 어제부로 저희 펀드에서 전량 지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건물이 포함된 상가 부지 전체도 오늘 오전에 제 이름으로 매입 완료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오현숙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주변 상인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오늘부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또한 지난 수개월간 제 어머니에게 행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저희 법무팀에서 확보를 마쳤습니다. 곧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장이 도착할 겁니다. 제 손으로 버린 아들이 제 인생을 구하러 왔습니다. 지금 박순자 씨의 슬픈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완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저 매일과 같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낡은 가게의 셔터를 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62입니다. 이 자리에서 순잔의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를 연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제 젊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자 제 세상의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라곤 제게는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갓 낳은 아이의 따스한 온기 대신 차가운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더 나은 곳으로 가라고 어미를 원망하며 부디 잘 살라고 빌었던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줄곧 겨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는지 저는 음식에 더욱 집착했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좋은 재료를 골라왔고 밤늦도록 불 앞에서 간을 맞추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면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반찬에서 어머니의 손맛이 난다고들 했습니다. 그 칭찬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가장 아픈 채찍질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한 어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묵묵히 황태머리와 물을 듬뿍 넣고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울 때쯤 제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을 예고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가게 바로 맞은편 몇 달간 비어있던 점포에서 요란한 공사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그곳에는 제 가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번쩍이는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만나 반찬. 전국에 수십 개 지점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새 가게의 주인은 오현숙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이는 화장기 짙은 얼굴에 온몸을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업 첫날 떡을 돌린다며 제 가게에 들어와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순잔의 반찬이에요? 아이고, 가게가 생각보다 더 허름하네. 사장님, 이런 데서 장사하시려면 힘드시겠어. 우리 가게는 본사에서 최신식 위생 설비로 싹 다 지원해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속내에 담긴 가시를 모를 리 없었지만 평생을 참고 숙이며 살아온 저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오 사장은 마치 제 가게를 없애기라도 작정한 사람처럼 사사건건 저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가게 앞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일부러 큰 소리로 제 반찬이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맛이라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단골 손님이었던 박씨 할머니가 제게서 시래기국을 사가려는데 오 사장이 득달같이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직도 이런 퀴퀴한 데서 반찬을 사드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 밍밍한 걸 먹어요? 우리 가게 신제품 한번 잡숴봐. 셰프들이 만들어서 맛이 기가 막히다니까. 박씨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제 자부심과 신뢰가 저 요란한 여자의 혀끝에서 맥없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더 깊이 허리를 숙이고 더 오래 육수를 끓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름은 그저 펄펄 끓는 육수 솥에 함께 녹여낼 뿐이었습니다. 깊은 맛은 언제나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해야 할 시련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 삶의 밑바닥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이 바로 저 건너편에서부터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현숙 사장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을 빼앗아가는 수준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 그 자체를 부정하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소문은 진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오 사장은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장을 보러 온 정육점 김 사장이 저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늘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채 가게, 생선 가게, 건어물 가게 상인들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쌀쌀 맞아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무어라 수군거리다가 제가 다가가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장 전체가 거대한 유리벽이 되어 저를 고립시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옆가게 슈퍼 아주머니가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오 사장이 상인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며 제 험담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식재료가 사실은 중국산 싸구려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몰래 쓴다는 둥, 심지어는 제가 과거에 행실이 좋지 못해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까지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 오 사장 입이 워낙 싸구려라 다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야. 그래도 조심은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독하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식재료에 대한 거짓말보다 제 평생의 상처이자 비밀이었던 아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더럽혀져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내 아기.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묻었던 내 새끼. 그 아픈 손가락을 오 사장은 돈벌이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들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소문은 손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사람들은 저를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북적이던 가게 안은 텅 비었고 정성껏 만들어 놓은 반찬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쉬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맞은편의 만나 반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곳에서 오 사장은 간간히 저를 보며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은편 가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것은 오 사장, 당신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시장 바닥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제 고함 소리에 오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이 양반 좀 봐.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 와서 큰 소리야? 소문? 무슨 소문?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음식 재료 속여 파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니었냐고. 그리고 자식 버린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인데 내가 꾸며낸 이야기라도 된다는 거야? 자식 버린이라는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동정 어린 혹은 비난하는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 사장은 그런 저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요즘 세상에 그따위로 장사하래? 곧 망해서 쫓겨날 주제에. 꼴 좋다 정말. 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죄의 대가일지도 모른다고. 내 아이를 버린 천벌을 이제야 받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캄캄한 절망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현숙 사장 앞에서 모욕적으로 쓰러진 그날 이후 저는 시장의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오 사장은 상인들을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상인회의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두둑한 돈 봉투를 찔러 주었고 틈만 나면 상인들을 불러 모아 값비싼 식사를 대접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 대한 험담은 빠지지 않는 안주거리였을 겁니다. 상인들은 이제 대놓고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한 상가 번영회에서는 모든 공지사항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시장 전체 대청소를 하는 날 저만 소식을 듣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자 오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듣도록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기 순잔의 반찬 사장님 좀 봐. 자기 가게 앞만 더러운 게 아니라 공동구역 청소도 나 몰라라 하네. 저러니 가게에 파리가 꼬이지. 저런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시장 물 흐린다니까. 아무도 저를 위해 변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오 사장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30년간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냈다고 믿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아이 없고 나와 김치를 담그던 제 등을 두드려주던 야채 가게 할머니도 명절이면 잊지 않고 떡을 나눠주던 떡집 사장도 이제는 저를 벌레보다 쳐다봤습니다. 인간관계의 허망함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올가미는 점점 더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오 사장의 다음 목표는 제 가게의 숨통을 물리적으로 끊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인들을 충동질해 제 가게 앞에 좌판을 깔도록 했습니다. 제 가게 입구는 각종 물건과 박스로 가로막혀 손님들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겨우 용기를 내어 항의라도 하려고 하면 여러 명의 상인들이 저를 애워싸고 윽박질렀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가게 앞에 물건 좀 내놓는 게 뭐 그리 잘못됐소? 시장이 다 같이 먹고 살자고 있는 곳이지. 사장님 혼자 땅이라도 샀소? 맞아. 장사 안 되는 걸 왜 우리한테 화풀이야. 반찬 맛이 없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지. 저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위로 오현숙 사장의 비웃는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 안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장사를 포기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반찬들은 팔리지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문득 평생을 바친 이 공간이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가게를 정리하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품에 안고 찍은 갓난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겨주지 못하고 급하게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던 흑백 사진. 아이의 얼굴은 세월의 발에 희미해졌지만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가 보고 싶다. 내 아가. 어미가 미안해. 어미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이제는 내 밥그릇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의 아기가 마치 저를 원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너를 버린 죄,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죄,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게 된 무력한 어미의 죄. 그 모든 죄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지독한 올가미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가 저 좀 이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누구에게 닿을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올가미가 목을 조여오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사장은 제가 가게를 제 발로 포기하기를 기다렸지만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가게 문을 닫지 않자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존심과 인생을 공권력의 이름 아래 합법적으로 짓밟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며칠 만에 겨우 가게 문을 열고 손님 한 명 없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구청 위생과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잔의 반찬, 박순자 사장님 되십니까? 위생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어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민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현숙 사장의 지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새 나타난 오 사장이 팔짱을 낀 채 구경꾼들을 향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저 집 음식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했지? 그러게 웬만하면 좋게 가게 빼라고 할 때 뺄 것이지. 똥고집 부리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구청 직원들은 제 해명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가게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조리대, 조금이라도 색이 바랜 벽지, 오래된 냉장고까지.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생 불량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최신식 설비를 갖춘 프랜차이즈 가게와 비교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저를 대했고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조사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내밀었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제 가게 유리문에 차가운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흰 종이에 검고 굵은 글씨로 쓰인 영업정지 예고라는 글자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제 삶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떠나고 구경하던 상인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오직 오현숙 사장만이 남아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다가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이제 이 바닥에서 그만 꺼져줘야겠어. 나이 먹었으면 곱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어디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자식이나 버린 주제에 뭘 안다고 여태껏 버티고 있었대? 저는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유리문에 붙은 붉은 딱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가게, 내 인생, 내 자존심이 저 종이 한 장으로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 골목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가게 앞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 힘도 없어 그저 소리만 듣고 있는데 똑똑 하고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크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아주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일까?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굳게 닫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골목에 찬 공기가 가게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는 아까 본 실루엣의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기름때와 음식 냄새가 찌든 이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제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종류의 부와 세련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다고 느껴질 만큼 무표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청년은 제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어깨 너머로 어둡고 텅 빈 가게 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 얼굴과 유리문에 붙은 영업정지 예고 딱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딱지에 머물렀을 때 무표정하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반찬 좀 사러 왔습니다. 아직 문 안 닫으셨으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꼴을 하고 있는데 반찬을 사러 왔다니.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장사 끝났습니다. 내일도 아마 못 열 것 같고요. 돌아가세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가볍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 있던 수표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제가 이 가게에서 1년을 꼬박 벌어도 만지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전 이런 돈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호의가 두려웠습니다. 청년은 수표를 내민 손을 거두지 않은 채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에 있는 반찬 전부 다 사겠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면 내일 만드실 것까지 전부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담담한 어조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돈을 주면서까지 망해가는 가게의 반찬을 사겠다는 것일까?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분명한데 어딘가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아주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고 청년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고급 구두 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청년의 얼굴과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그의 눈빛에서 아주 깊은 슬픔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이상하게도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것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어둠 속에서 저를 꺼내줄 동아줄이 내려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하고도 간절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아줄의 정체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고민하다 결국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인생이 담긴 이 공간을 제 손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낯선 청년이 정말 다시 올까 반신반의하며 남은 재료로 몇 가지 나무를 묻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제가 평생 이곳에서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채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대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렸습니다. 오현숙 사장 역시 잔뜩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가게 밖으로 나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가던 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젯밤 저를 찾아왔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깍듯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까딱이며 지시를 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왕국의 왕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선 청년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제 가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골목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오현숙 사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남의 장사하는 데 와서 무슨 행패야? 차 안 빼? 확 견인해버리기 전에. 청년은 오 사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로 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가게 앞에 멈춰서서 어젯밤과 같은 깊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수십 년 전 제 손으로 떠나보냈던 아기. 사진 속에서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내 아들.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내 피부치. 눈앞에 이 청년이 바로 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그가 단단한 팔로 부축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비웃으며 지켜보던 오현숙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기가 막혀서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네. 어디서 젊은 사기꾼을 데려와서 연극을 하고 있어. 사장님, 노망 났어요? 당신이 자식 버린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 타령이야. 오 사장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부축하고 있던 아들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오현숙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서늘하고 강력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오현숙 씨 맞습니까? 아들은 오 사장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짓했고 비서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점주로 있는 프랜차이즈, 만나반찬 본사, 어제부로 저희 펀드에서 전량 지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건물이 포함된 상가 부지 전체도 오늘 오전에 제 이름으로 매입 완료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오현숙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주변 상인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오늘부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또한 지난 수개월간 제 어머니에게 행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저희 법무팀에서 확보를 마쳤습니다. 곧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장이 도착할 겁니다. 제 어머니라는 말에 아들은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오현숙 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맞잡은 아들의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과 아픔을 녹여내며 제 심장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그날 시장 골목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현숙 사장은 얼굴이 흑빛이 된 채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고 저를 괴롭히는데 동조했던 상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아들 지혁이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부축하여 검은 세단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시끄러웠던 시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저희 모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제 평생이 담긴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아들의 얼굴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을 서로의 온기로 조금씩 메워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넓고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주고는 제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하는 진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찾고 싶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늘 차갑고 이성적일 것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나 같은 어미를 뭐하러 찾아. 널 버린 죄인인데.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차마 아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제 앞으로 아들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나 한 번도 엄마 원망한 적 없어. 날 왜 버렸을까 그 생각만 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제일 성공해서 그래서 엄마 찾으면 다시는 아무도 엄마 힘들게 못하게 지켜줘야겠다고 평생 그것만 보고 살았어. 아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제야 저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잘못했다, 내 아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울음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들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시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오현숙 사장의 가게는 이미 간판이 철거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저를 보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오 사장 말에 넘어가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제 아들 지혁이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지혁이는 제 낡은 가게를 헐고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멋진 새 가게를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이 알아서 해주었지만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만은 그대로 순잔의 반찬으로 해달라고. 그 이름은 제 인생이자 언젠가 아들이 저를 찾아올 유일한 이정표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제는 제가 엄마의 이정표가 될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제 인생에도 마침내 새로운 해가 떴습니다. 제 낡고 허름했던 반찬 가게는 아들의 손길을 거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통유리로 된 외관은 햇살을 가득 머금었고 내부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가장 좋은 재료로 육수를 내고 정성을 다해 나물을 무쳤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세계적인 사모펀드 대표라는 바쁜 위치에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가게에 들러 제 일을 도왔습니다. 서툰 솜씨로 팔을 다듬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평범한 엄마들이라면 아들이 어릴 적부터 수없이 겪었을 일들을 저는 이제야 누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순잔의 반찬은 금세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고용한 전문 경영인과 마케터들 덕분에 제 손맛은 장인의 손길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인터넷 주문도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장사를 마친 가게에 아들이 찾아와 제가 차린 저녁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 시래기국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릴 때 양부모님이 한식을 많이 해주셨는데 늘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이 맛이었나 봐. 엄마 손맛. 싱겁지는 않고 내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많이 먹어, 아들. 앞으로 엄마가 평생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엄마. 평생 옆에서 먹을게. 저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38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저희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모자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사로 살아가면서도 그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은 언젠가 어머니를 찾겠다는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어둠 속에서 살아왔고 아들은 저를 그리워하며 빛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상처를 안고 같은 그리움을 키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아들을 버렸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아들에게 2배, 3배의 사랑을 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캄캄하기만 했던 제 삶에 마침내 밝고 따뜻한 해가 떴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차린 따뜻한 밥상 앞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오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지독하게 길고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해가 뜰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혹은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